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좀 지도를 여기 이 미국 증시 지도를 좀 잠깐 보시면은 그다지 막 눈에 띄게 엄청난 하락장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좀 약했던 장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하락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종목들 상황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요. 초록불이 제법 많이 보이죠? 초록불은 상승입니다. 빨간불은 몇 개 안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형주들, IT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제 국제유가도 잠깐 폭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에너지 섹터도 좀 전반적으로 빨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어젯밤 보시면은 어쨌든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좀 전에 지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상승 종목수 35.8%, 거의 3천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고 5,100 종목 하락이니까 뭐 상승 하락 종목 수도 뭐 그다지 뭐 나쁘지가 않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된 거고 S&P는 아직도 버티고 있고 상황이 진짜 애매합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어서 아마 이렇겠죠, 그죠? 무슨 악재가 있었더라면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으면서 뭐 일방적으로 아래쪽으로 뭐 하락하거나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악재도 없고 이러니까 눈치 보면서 살살살살살살 약한 놈들이 빠지고 강한 친구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장의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사 타이틀들을 봐도 그래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중국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고 또 뭐 긴축 우려 지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눈에 띄는 악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근데 긴축 우려 지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CPI 발표되면서 11월 11일 날인가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폭등하면서 이 어떤 긴축이 좀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확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뜨거워졌던 경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또 이야기가 좀씩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이 뭐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극은 극을 낳는다고. 제가 항상 주식, 증권, 뭐 시세를 말씀드릴 때 투매에서 시작해서 모든 시세는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극과 극이죠. 이게 오버슈팅, 투매 이게 극과 극인데 극은 극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CPI 그런 것 때문에 이 너무 긴축 우려 기대가 그 긴축 완화 기대감이 확 올라갔었죠. 너무 또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반대급부로 야 그래도 긴축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누구예요? 블라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다시 긴축 우려가 살짝 또 고개를 드는 듯한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심리적으로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오르다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S&P가 어딘가를 붕괴시켰느냐? 붕괴 안 시켰어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다만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죠. 확실히 어딘가를 이제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고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는데 이 올라야 될 타이밍이 하락하고 있고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딜 붕괴시켰냐? 그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애매합니다. 이 위기가 계속해서 일단 뭐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박스권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아래쪽으로 뭐 어제 뭐 확실히 뭐 저점이 낮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면 저점은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참 애매합니다. 4천 넘어간 건 아니니까 일단 뭐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저점도 일단 살짝 높아지고 있으니 일단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 일단 이런 수렴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일주일 정도 단위로 보면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명확하게 아직 이렇다 저렇다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S&P는 여전히 하여튼 강한 모습이에요. 어젯밤에 그 방금 지도를 보여드렸다시피 IT 빅테크가 약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S&P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받아서 이렇게 강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켰잖아요. 지금 이 주변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이 라인을 붕괴시켰어요. 근데 찔끔 붕괴시켰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찔끔 붕괴시키면은 이런 건 약간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찔끔 붕괴시키고 이 찔끔 붕괴시킨 걸 재료로 해서 오히려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욱더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요. S&P는 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잘 보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하여튼 일주일가량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걸 붕괴시킬 거면 찔끔찔끔이 아니고 확 시원하게 깨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긴 할 거예요. 이게 조금 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좀 급등하면서 좀 요렇게 좀 시장이 좀 확 빠지면서 이 라인을 장악을 해버리면 그럼 이제 야 레벨 다운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속임수가 요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가끔가다 있습니까? 예. 가끔가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속임수가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인 모양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올라던 이렇게 올라던 증시가 찔끔찔끔 하다가 푹 빠지고 나서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는 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깰 거면 확실하게 깨야 된다. 요런 이야기 좀 한번 드려봤어요. S&P는 아직 강하다. 근데 나스닥은 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약한 건 후려 패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이제 중요한 데를 일단 명백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근데 다소 좀 약하게 붕괴시키긴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S&P 보면서 확실히 붕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뭐 이런 게 속임수일 가능성도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나스닥은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날의 시가 11월 11일 날의 시가를 중요한 자리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11월 10일 날 이 폭등했던 날 종가를 중요한 자리로 봐도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둘 다 붕괴가 됐으니까요. 하여튼 근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는 이 자리겠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는 11,630 정도 되는 이 11월 10일의 종가입니다. 대폭등했던 날에 이 장대 양봉의 끝자리 종가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조금 더, 이 자리의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자리도 붕괴시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살살살 흘러내리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이 뭐 11,780 돌파 한장한 것도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하여튼 쉽게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락이라는 게 분위기를 타고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P도 봐야 되는데 S&P는 강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좀 하여튼 고민이 많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고민하지 마시고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시고 아래쪽으로 패면 됩니다. S&P를 숏치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나스닥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돌파 한차 가면 도망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장 초반에 이 좀 시장이 좀 약하더니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켜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방향 전환됐다. 다시 하락 시작한다라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약한데 그 애플하고 테슬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플하고 테슬라가 어젯밤에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긴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벨 다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딘가 붕괴시켰습니다. 어젯밤에 한 6, 7%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6.8% 하락 마감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맛이 갔어요. 이제 어젯밤으로 그냥 뭐 하루 이틀 단위로 맛이 간 게 아니고 이제 보시면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어디죠? 여기 그 3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그 5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자리들을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붕괴시켰습니다. 이 자리 완전히 이제 레벨 다운 내려앉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긴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 전저점 자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아직까지 그래도 박스권이다. 야 그래도 아직까지 테슬라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었는데 어제 여기 직전 저점까지 전저점 자리까지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레벨 다운하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는. 야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이거 안 좋다. 야 여긴 최소한 지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늦가을 뭐 약간 지금 날씨 같았다면은 이제 어젯밤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근데 본격적인 겨울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전저점 여기 언제죠 이 자리가?
2020년 8월 달쯤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 전고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 의미 있는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쨌든 지지선이긴 해요. 레벨 다운 되긴 됐는데 여기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 또 걸쳤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또 반등 좀 할 수 있다. 하여튼 근데 뭐 테슬라 겨울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싸우겠죠. 예, 싸우다가 이제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붕괴되면은 뭐 다음번엔 120, 뭐 다음번에는 뭐 60 이렇게까지 목표치가 열리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겨울이 오긴 왔어요. 근데 지지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지지선 붕괴되면은 한 167, 165 이 자리 지지선 붕괴되면은 다음번 목표치는 120, 뭐 60 이런 데까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을 지켜주던 2대장이었죠. 테슬라와 애플이 있었는데 일단 테슬라가 맛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맛이 간 것과 어떤 좀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죽고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 하여튼 모든 것은 순리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어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애플은 어디를 붕괴시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딘가에 고점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성격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큰 박스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봐줘서요. 근데 보시면 이번에 이 큰 박스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야죠, 그죠? 근데 요 분까지 못 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쌍바닥을 찍고 이번에 위에까지 올라올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10월 말에 만들어놨던 저항대 한 155달러 이 정도 되는데 부근에도 못 왔습니다. 지금 150달러쯤에서 지금 꺾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하락 마감하면서 애플은 150달러에 지금 저항을 확인한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고점이 좀 명확하게 좀 빠르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쌍바닥 찍고 반등한 건데 강력하게 가졌어야 되는데 150달러에서 지금 반등이 멈춘 상황이라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위험하겠죠. 다음번에 하락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무슨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IT 빅테크 친구들은 정말 좀 약하다, 뭐가 불안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맛이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S&P 친구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좀 이제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S&P 보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나스닥 보면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기 때문에 나스닥은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약한 거는 봐주면 되고 강한 거는 강하구나 생각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하여튼 아까 전에 좀 애플하고 테슬라 보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긴 하는데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명확하게 뭐 어떤 하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뭐해요. 중요한 자리를 일단 막 깨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막 붕괴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23점 몇 자리 이거 지지했었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긴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 전저점 자리까지 내려왔고 이미 살짝 깼다. 별로 일단 지지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빅스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오를 거다, 안정적으로 반등할 거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해요. S&P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S&P도 뭐 빅스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긴 한데요. 근데 하여튼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위쪽에 저항은 누적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스가 이제 이렇게 죽어 내려간다면은 이거 뭐 의미 있는 그런 하락장 뭐 그런 거와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것이 해주는 이야기는 앞으로 뭐 더 짜불짜불 계속해서 뭐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뭐
뚜렷한 방향성을 시장이 보여줄 생각이 없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지금 뭔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깝깝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 숫자에서 일단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깝깝한 상황이다. 나스닥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잠깐 보시면은 강해요. 아직까지 강합니다. 이 어딘가 중요한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하락 마감해서 뭐 그렇긴 한데 이 엄청난 의미 있는 하락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긴 해요. 중요한 라인 이거 돌파 한착했다라고 이 11월 18일 날 말씀드렸죠. 그죠? 이날 11월 18일 날 돌파 한착하고 레벨업 되긴 됐는데 이제 레벨업 한 피로감,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했으니까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피로감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하여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직 뭐 예. 아직 뭐 확 추워지고 뭐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딱 요즘 한국 날씨 같아요. 요즘 한국 날씨.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안 오죠. 분명히 날씨 조금씩 추워지고 있긴 한데 이게 뭐 갑자기 영하로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런 어떤 가을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금융시장 전체는 지금 겨울이에요. 주식시장은 겨울인데 하여튼 근데 겨울 중에도 지금 약간 이상고온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좀 온기가 남아 있어요. 시장에 아직까지요. 근데 어쨌든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봐주면 됩니다. 약한 놈들은 그 와중에 그죠? 조금 먼저 겨울이 오는 동네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도 산골 뭐 이런 데는 겨울이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겨울이 빨리 오는 친구들은 추운 건 춥다고 인정해주면 되죠, 그죠? 하여튼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왜 이리 안 추워지냐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하여튼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딱히 지금 뭐 판단할 수 없다. 조금 더 판단을 보류하자. 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달러가 좀 올랐죠.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았어요. 어젯밤에 이제 보시다시피 뭐 달러가 좀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로화 하락했죠. 강달러 나타났는데 강달러 나타났음에도 하여튼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뭐 물론 나스닥은 약해서 문제긴 한데요.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어떤 그런 하락장 모습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달러가 올라오면서 또 시장에 좀 일부 안 좋은 분위기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오르면서 원자재들은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었다. 원자재들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걸 좀 잠깐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완전 이제 지난번 그 급등했던 중국에서 방역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장대 양봉 나왔었잖아요. 폭등했었잖아요. 구리가 7% 올랐었잖아요. 이때 11월 4일 날 물론 찌라시 이미 밝혀졌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장대 양봉의 절반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사실상 이제 굉장히 힘이 약한 거죠. 그죠? 물론 뭐 한 번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방향성은 일단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 다만 이제 뭐 쌍고점 이런 거 정도는 확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더라도 다중고점형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요 정도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전반적으로 뭐 원자재들이 약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잠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다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분위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장중에 장중에 6% 가까이 빠졌었죠. 국제유가 6% 가까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국제유가가 대폭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었다면 확실히 이건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러면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었겠죠. 근데 국제유가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국제유가 이런 꼬라지만 봐도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냐, 빠지다 올라오지 않냐 이런 것만 봐도 그죠 분위기가 좀 아직까지 뭐라고 좀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 추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덥지도 않고 계속 그런 애매한 상황이죠. 하여튼 하락 추세는 일단 계속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을 이 자리 여기 11월 초에 여기서 고점을 만들었던 게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간다. 다만 이 단기적인 낙폭은 좀 과했으니 뭐 반등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다 싶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자리니까 전저점 자리 이렇게 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지지력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하루에 6% 폭락으로 아무런 재료도 없이 깨긴 좀 그렇겠죠. 부근에 내려와서 싸우다가 지지력 훼손시키다가 붕괴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다.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것도 좀 애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다만 근데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 같다라고 어젯밤에 확인을 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뭐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참 이거를 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예요. 근데 뭐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거래가 실종이 됐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실종이 됐다. 이거는 사실 증시 분석에서도, 그러니까 증시에도 거래량 분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해하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걸 갖고 나온 건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실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왜 이게 실종이 됐을까요? 이 사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자꾸 뭐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까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믿음 혹은 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격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수를 미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죠?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거래가 잘 체결되지 않는 것일 수 있고요. 매도자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어떻게든 뭐 아파트는 버티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자 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안 내놓고 개기는 겁니다. 그냥 최대한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내놓고, 언젠가 버티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내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물이 없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내일 모레, 올해보단 내년에 사자.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거래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증시에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증시에서도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죠. 주식이 예를 들어 슬슬 하락하고 있다. 하락장이다. 뭐 물론 지금 하락장이죠. 지금 하락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때가 있고요. 거래가 감소하는 때가 있는데, 하여튼 거래가 줄어들면서 짜불짜불 빠지는 게, 이런 게 사실 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를 이 위에 부동산 시장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도 똑같죠. 지금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버틴단 말이에요. 버티니까 이제 매도 물량 안 나오니까, 그죠? 매도 물량 안 나오니까 거래 안 될 수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하락 추세인데 자꾸 떨어지는데 대폭락도 뭐 딱히 대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라 뭐 딱히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사지 뭐. 그러니까 매수 세력도 안 붙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래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막 거래량이 막 증가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진짜 좀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죠.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반등을 하거나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좀 독특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빠지는 게 좀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심리적인 측면, 그 주식 책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써 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투자는 분위기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하시라 말씀드렸습니까? 날씨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나 어디 뭐 아파트 사고 싶다, 이번에 돈 벌면 어디 아파트 사야지, 집 사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뭐 어디에,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 떨어지면 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주식 떨어지면 저 주식 사야지, 이런 어떤 장바구니에 좋은 투자 대상들 담아 놓으시라는 거죠. 지금 뭐 물론 놀고 먹고 하는 거 좋은데, 놀고 먹고 하는 것도 다소 좀 건설적으로 놀고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집 사고 싶은 데 가고 아파트 구경한다든가, 어디 뭐 전원주택 사고 싶다 그럼 어디 시골 가갖고 지금 뭐 땅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매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방구석에서 주식 다음번에 무슨 주식을 살까, 어떤 뭐 회사에 대한 공부, 산업에 대한 공부, 이런 거 하시는 거 좋고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시간 보내시면 될 거예요. 다음번에 만약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다음번 어떤 위기를 어떻게 난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여튼 드려봤고요. 오늘도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죠. 예,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빡빡하게 이제 뭐 싸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어제보로 한국 증시는 좀 맛이 가서요. 일단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62,000원 어제 붕괴되면서 그 레벨 다운된 거죠. 그죠? 방향성 아래로 틀었죠.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도 59만 원 붕괴시키면서 방향성 틀었죠. 이제 이제는 그 반등시 매도 전략이 기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눌림시 매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딘가 붕괴됐으니까 일단 방향전환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59만 원 다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보면 되겠죠. 다시 그 삼성전자 62,000원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아래로 보면 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고 LG에너지솔루션 별로 오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코스피도 일단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차분히 잘 빠지고 있어서 뭐 제가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하여튼 반등이 올라오면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얹어주는 뭐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게.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아니고 그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거 정말 에너지 잘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솔직히 그 풋옵션 매수 거래 같은 거 한 번쯤 해볼 만한 진짜 그런 매력적인 그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차분히 어떤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하여튼 에너지 잘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한국 증시는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이 쌓인 걸 풀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쌓인 걸 풀고 나서 바로 죽을지 계속 추세적으로 이 쌓인 거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잘 갈지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게 에너지가 쌓였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에너지를 확 뽑아내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근데 이렇게 쌓여있던 에너지가 천천히 짜불짜불 잘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번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아무튼 에너지는 쌓여있다. 한 번쯤 터트려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오긴 와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쌓인 거예요. 매도세가 아니고 매수세가 쌓인 겁니다. 위쪽으로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매수세가 강하면 풋옵션이 시간 프리미엄 깎이는 거를 극복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겠습니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죠. 매수세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쯤 그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에 폭발할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으로 폭발을 할지 그건 일단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풋옵션들이 좋아 보인다. 콜옵션들은 뭐 계속해서 뭐 죽고 있죠.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죽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 제가 좀 전에 거래량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짜불짜불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잘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지금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 중인데 하락 추세 중에 폭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때들이 있어요. 꼭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자리들 꼭 그 대폭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항상 지금까지 법칙이 그래왔어요. 이 대폭락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락하고 폭락하면서 거래량 40만에서 45만 선물 거래량 혹은 50만 가까이 찍으면은 그 자리는 어떤 변곡 자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대폭락한 게 언제예요? 하루에 증시가 한 2, 3%, 하루에 7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나서 거래량 53만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 반등하고 있죠. 이거 법칙이 어디 안 갑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약하다. 약한 건 약하다고 봐주고 한 숟가락씩 얹어간자.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뭐 차분히 뭐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하여튼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이벤트 있고 목요일 날에 한국 금통이 있고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빠지니까 변동성 지수는 죽고 있고 하여튼 뭐 매우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이 깨졌네요 결과적으로. 뭐 그렇지만 일단 분명히 시장의 매도세는 누적되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